고라니, 물사슴, 보노루, 복장노루, 워털디어. 분류, 개, 동물개. 문, 척삭동물문. 강, 포유강. 목, 경우제목. 과, 사슴과. 속, 고라니속. 종, 고라니. 멸종위기 등급, 취약. 개요. 고라니는 우제목 사슴과 포유류로 멧돼지, 노루와 함께 대한민국에서 가장 자주 접할 수 있는 대형 야생동물이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전후까지만 해도 보노루란 말이 널리 쓰였고 고라니는 일부 지방에서 쓰이는 방언이었다. 그 흔적을 이상우의 한국 야생동물기에서 찾을 수 있다. 보노루는 우리나라의 특산종이며 지방에 따라서는 고라니라고도 한다. 몸집이 보통의 노루보다 약간 작으므로 이것과 구별하여 보통의 노루를 대노루라고 하는 것이다. 한국야생동물기 이상오. 화석상의 기록으로는 300만 년경 베이징 부근 지역에 있는 홍적세 중기 지층에서 발견된 것이 최초라고 한다. 특징. 체장은 75에서 100cm, 체중은 8에서 14kg 정도로 한국의 사슴들 중 가장 작다. 꽃사슴과 같은 흰 반점형 무늬는 어미의 젖을 먹는 생후 3개월까지만 볼 수 있다. 수컷은 뿔이 없는 대신 큰 송곳니가 입 밖으로 돌출되었다. 다른 포유류와는 달리 이 이빨을 저 혼자 움직일 수 있는데 이를 이용해 과시 행동을 하거나 서열 다툼이나 암컷을 둔 결투를 하기도 한다. 암컷 고라니도 짧아서 겉으로 눈에 띄지는 않지만 입안에 날카로운 송곳니가 있다. 송곳니 때문에 영미권에서는 뱀파이어 사슴, 일본에서는 엄니노루라는 명칭으로 불린다. 일반인들은 노루와 고라니를 헷갈려 하는데 노루와 고라니의 차이점은 노루는 엉덩이 색깔이 흰색이지만 고라니는 그렇지 않다. 또 노루는 수컷이 뿔은 있지만 고라니는 암컷 수컷 둘 다 뿔이 없고 수컷은 송곳니가 입 밖으로 돌출되어 있다. 밭의 작물을 마구 파헤쳐 먹는데 먹성도 매우 좋아 농가에 입히는 피해가 커서 유해조수로 지정되었다. 오죽하면 기껏 고생해서 남 좋은 일 했다는 뜻으로 산중벌이하여 고라니 좋은 일 했다라는 속담이 있을까. 적상추, 고추순 따위를 좋아하고 특히 콩잎에 환장하지만 들깨는 싫어한다. 농촌 지역 관공서에서는 농정 지원 산업의 일환으로 고라니 방지망 설치를 보조해 주기도 한다. 울음소리가 매우 듣기 거슬리기로 유명하다. 고라니가 울음소리를 내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라고 한다. 자신의 영역에 침범한 다른 고라니를 쫓아내려는 경고, 짝짓기를 하기 위해 수컷 고라니가 암컷 고라니를 부르는 구애, 새끼를 보호하기 위한 양육. 그런데 이 울음소리가 마치 절규하거나 술 취한 남자가 고성방가하는 것 아닌가, 혹은 귀신의 비명인가 싶은 생각이 들 수 있다. 고라니 울음소리임을 아는 사람이라도 밤중에 들으면 짜증이 머리끝까지 난다. 군대를 다녀온 이들이라면 한밤중에 경계 근무 서다가 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란 경험이 한두 번씩은 있다. 사슴답게 순간적인 속도는 매우 빠르지만 순발력에 비해 지구력은 상당히 약한 편으로 인간을 상대로 달리기에 지기도 한다. 일단 체력이 다 떨어지면 바로 그 자리에서 저항 한번 하지 않고 죽은 듯이 풀썩 쓰러져 체력이 회복되길 기다렸다가 다시 달아나기 때문에 생포하기 쉬운 편. SBS 뉴스에서도 그물에 그냥 잡힌다. 생태. 주로 물가에 서식하기 때문에 갈대숲 같은 곳에 보금자리나 임시 거처를 마련하는 경우가 많다. 시골에서는 집 주변 갈대숲에 고라니가 눌러앉았다간 자국이 흔히 보일 정도이다. 보통 사람이 무릎을 굽히고 앉은 정도 크기로 풀들이 눌리는데 주변에 고라니 솜털이 붙은 경우도 있다. 물가에 서식하는 종답게 수영을 아주 잘한다. 영어 명칭인 워털디어,
속명인 하이드로포트스도 물과 관련된 뜻이다. 가끔 고라니가 아주 넓은 호수나 강을 개헤엄치면서 건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사전 지식이 없다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장면이다. 일제강점기 시절 해수 구제 사업과 6.25 전쟁 등의 여파로 크고 작은 포식동물이 대한민국에서 절멸했기 때문에 고라니는 포식자가 드물어진 산천에서 노루나 멧돼지와 함께 매우 번성 중이다. 한국 땅에도 천적이 아주 없진 않아서 담비, 너구리, 삭, 수리부엉이, 검독술이나 들깨가 고라니를 잡아먹는다. 하지만 이들도 개체수가 그리 많지 않고 새끼를 주로 잡아먹은지라 개체수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 국제적 멸종 위기종.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적으로 보면 고라니는 멸종 위기 동물이다. IUCN 적색 목록에서 멸종 위기인 취약 등급으로 분류되는데 사자, 하마, 치타, 아프리카 코끼리, 판다, 북방 참다랑어, 향유 고래와 같은 등급이다. 유독 한국에서만 사냥 허가가 날 정도로 드글드글하게 많은데 전 세계 고라니 중 90%가 한국에 서식한다고 한다. 원래 화석 기록으로 보면 동아시아 전체에 서식하였으며 일본 열도, 타이완, 베트남에서도 서식한 듯 보이지만 멸종된 원인은 불명이다. 다만 북한에서는 동북부 함경도 권역 일대, 특히 위 지도에도 표시되어 있다시피 함경북도에 가까운 곳에는 원래 없었고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고라니는 있기는 하지만 북한에서는 그냥 특이한 동물이라면 은행나무같이 흔한 종이라도 천연기념물로 지정한다. 50년대에는 함경남도 남부의 산에도 고라니가 처음부터 없던 것을 황해도 9월산 고라니를 가져다 놓으니 번식을 했다는 기록도 있다. 번식력이 워낙 뛰어나고 인간과 접촉하며 피해가 많아서 IUCN 적색 목록에 포함된 멸종 위기 동물인데도 대한민국에서는 유해 조수로 분류한다. 시기와 구역을 지정해 사냥을 허가하며 환경부의 통계에 의하면 매년 좋기 16만 마리 이상은 포획된다. 사냥이 허용되는 지역은 시기에 따라 바뀌며 허용되지 않은 지역에서 잡거나 올가미 등의 불법 수렵 도구를 쓰면 밀렵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 고라니가 밭에 나타났다면 전문 엽사를 부르는 게 낫다. 움직임이 빨라서 잡기도 쉽지 않거니와 설령 잡더라도 가죽에 기생충이 있을 수 있어 만지면 매우 위험하다. 한국에는 워낙에 득실거려서 사람과 접촉하며 피해가 많지만 중국 측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본래 사람의 영향이 있는 곳에서는 서식하기 힘들다고 한다. 경계심이 많은 동물일수록 사람과의 접촉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한국은 곳곳에 산지가 널려서 고라니가 사람을 봐도 적당히 도망가거나 숨을 곳을 찾아 사람의 영향이 경감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천연기념물 916호의 정식 명칭은 9월산 복장노루이다. 북한에서 고라니가 드문 양강도 지역에서 고라니 복원을 추진하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은 모양. 하지만 서부의 황해도, 평안도 지역의 산속에는 여전히 많이 산다. 흔히 북한에 사는 모조리 헐벗었다고 생각하지만 당장 위성으로 보아도 북한 자체가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이 아니라서 숲이 좀 있어 여기에 고라니가 사는 것이다. 게다가 황해도 쪽 또한 고라니의 천적이 될 호랑이나 늑대가 없고 멸악산맥을 중심으로 오지가 좀 있으며 한국도 60년대 이전에는 민둥상이 많았는데도 고라니의 명맥이 이어온 것을 감안하면 고라니가 좀 있는 것도 이상하지는 않다. 심지어 고라니가 많이 서식한다는 지역도 있기는 하다. DMZ 일대도 고라니가 유명하니 이곳에 좀 가까운 북한 지역도 고라니가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하필 탈북이 많은 지역이 북한에서 가장 고라니가 드문 지역이고 이 사람들은 황해도 같은 북한 다른 지방의 사정은 잘 몰라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다. 중국에서도 보호구역을 여러 곳 만들었지만 위험할 정도로 개체수가 감소했기에 세계자연보전연맹은 한국에서도 사냥 허가를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에 서식하는 고라니 개체 수는 대략 70만 마리로 사냥으로 죽는 개체가 1년에 약 16만 마리 이상, 로드킬로 죽는 개체는 1년에 약 3만 마리대, 그 외에 부상, 조난, 밀렵 등으로 집계가 안 된 사망 개체를 추산하면 매년 20만 마리 정도가 죽는 것으로 보인다. 국제적 멸종 위기 동물이 이렇게 많이 죽어나가니 세계 자연보전연맹에서 걱정하는 것도 이상한 것은 아니다. 그나마 러시아 연해주의 표범의 땅 국립공원에서 관찰된 적이 있다. 2020년부터 2021년 들어 기존의 고라니가 나타나지 않던 연변, 연해주 일대에 고라니가 관찰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런 상황이면 그동안 고라니를 보기 힘든 북한 함경도 북부에서도 관찰이 가능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에는 고라니를 쉽게 제압할 수 있는 호랑이나 늑대와 같은 상위 포식자가 없고 개발 안 된 산지도 아직 많아서 아무리 많이 죽어도 금방 불어난다. 한반도의 환경은 천적이 없고 먹이가 풍부하고 천적보다 더 위험한 서식지 파괴도 도시 지역을 제외하면 미비하기에 고라니에게는 이상적인 조건들만 모인 낙원이나 다름없다. 고라니 관련 조사 자료를 보면 한국의 고라니 분포 비율은 2010년 이후로 1제곱킬로미터당 8마리에서 늘지도 줄지도 않고 절묘하게 균형이 유지되고 있다. 천적이 없다시피 한 환경에서 70만 마리쯤 사는 판국이라 연간 20만 마리쯤 죽는 정도는 아무 문제도 아니다. 대한민국 야생보호종 2020년 11월 27일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의 개정으로 야생 고라니의 사적인 포획 및 채취가 멧돼지, 청둥오리, 꿩둥과 함께 원천적으로 금지되었다. 농협에 끼치는 피해가 막대해서 여전히 유해조수로 지정되어 있다. 어디까지나 아무 데서 멋대로 잡는 게 불법화된 것이지 지역, 방법, 기간을 지정한 사냥 허가는 여전히 진행되며 특정 구역에서 사냥이 허가된 기간 동안 한 명당 3마리까지 잡을 수 있는 것이 기본이다. 농업적 피해를 본 뒤 공공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면 역시 사냥 및 포획이 진행되고 있다. 이용 사슴과 동물 중엔 크기도 작고 가죽도 약해서 털이 잘 빠져 피역용으로는 안 쓴다. 과거에는 고라니 가죽도 피역 목적으로 썼던 모양인데 고려사의 원나라 조곡물로 고라니 가죽을 바친 기록이 있다. 소목류, 포유동물이 그렇듯 고기 맛은 나름대로 괜찮다고 한다. 단 지방이 적은 탓에 소나 돼지 먹듯 구워 먹으면 굉장히 퍽퍽한데 돼지고기 살코기에만 떼어서 2번 구운 듯이 느껴질 지경이다. 육회로 먹으면 제법 좋은 맛이 난다는 증언이 있으나 고라니는 야생동물이라 이렇게 생식하면 기생충에 감염되어 크게 탈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회로 먹으려면 냉동해서 기생충을 죽인 다음에 해동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당연히 그 과정에서 육질도 나빠지므로 맛이 떨어진다. 이로 인해 나는 자연인이다 해서 한 출연자가 언제 죽은 건지 정확히 알 수도 없는 고라니의 시체를 그 자리에서 해체 후 육회와 생간 취식을 해 논란이 일었다. 양념을 한 고라니 불고기, 장조림은 소고기 불고기 장조림과 차이를 느끼기 힘들다. 하지만 고라니 고기를 식용하기에 가장 큰 걸림돌은 누린내다. 특히 혈액과 내장의 냄새가 심하다고 한다. 따라서 도축 작업이 관건인데 해체 중 동맥을 찌르거나 내장을 가르면 그 냄새가 코를 찌르고 피가 많이 묻은 부위는 먹기 힘든 수준이라고 한다. 노린내를 피하려면 포획 후 전문가가 파복하여 내장을 제거하는 것이 급선무. 할랄 미트를 처리하듯이 피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도 생각해 봄직하다. 고라니를 주로 잡아먹는 사냥꾼들은 잡은 즉시 머리와 내장을 제거한다. 종합하면 가죽도 못 쓸 물건이고 고기도 냄새 제거가 힘들어서 도무지 산업적으로 이용 가치가 없는 야생동물이다. 고라니가 고기든 가죽이든 쓸만하다면 벌써 사람들이 잡아다 키워서 팔았을 것이다. 고기 맛이 더 좋고 더 크게 자라며 가죽도 쓸만하고 값비싼 녹용이 나는 사슴 농장도 장사가 잘 안 되어 폐업하는 형편이다.
녹용도 채산성 문제로 러시아산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워낙 흔하다 보니 역설적으로는 동물원에서 보기 힘든 동물이다. 국내에서 고라니를 전시한 동물원은 국립생태원이 유일하다. 가축화 여부.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어미 기른 새끼 고라니를 키우는 사례가 여러 소개되는 편이지만 사실 고라니는 새끼를 안전하다 판단하는 곳에 숨겨놓고 활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말로 어미를 잃고 기다림에 지쳐 은신처에서 나왔다가 인간에게 발견되어 보살펴지는 개체도 없진 않겠지만 보통은 구조가 아니라 유괴다. 젖먹이 때부터 돌봐주고 키우면 강아지처럼 애교도 부리고 의외로 사람을 잘 따르곤 하지만 가축화는 쉽지 않다. 고라니는 어디서든 먹을 게 널린 초식동물이라 어느 정도 성장하면 주인이든 부모든 의존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나이를 먹을수록 주인 또는 부모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떠나려고 한다. 게다가 약한 초식동물은 안전에 더욱 예민해서 인간의 애정어린 손길도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과민 반응하며 도망치려 든다. 보통 초식동물들은 주변에 자신과 같은 동물이 아닌 생명체가 있으면 잡아먹힐 수 있다 생각하여 불안해하기 때문에 항상 탁 트인 퇴로가 뚫린 공간을 선호한다. 그런데 한국인이 사육하는 집은 이런 환경을 제공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고라니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담을 높게 쌓고 집을 지어주면 고라니는 공포를 느끼므로 고속 장비를 때려 부수고 우리를 넘으며 불안하다고 울부짖는다. 그리고 특유의 단말마 비명 같은 울음소리가 인간에게는 아주 학을 떼게 하는 수준이라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방생이라는 명목으로 내쫓는 경우가 대부분. 이렇게 주종관계, 부모자식 간의 애정도 유아기 때를 제외하곤 거의 없다시피 하니 선의로 길러줘도 대부분 인간에게나 고라니에게나 그리 좋지 않다. 강원도 산골 등지에서 키우다가 못 견뎌서 풀어주면 뒤 한 번 안 돌아보고 도망쳐서 다시는 찾아오지 않는다고 한다. 풀려난 고라니들도 사람 손을 탔기 때문에 무리에게 따돌림 당하고 좁은 집에서 성장하느라 달리는 근육 등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해 곧 포식자들에게 최후를 맞는 경우가 많다. 로드킬. 길고양이와 더불어 한국에서 가장 많이 로드킬을 당하는 동물이다. 멧돼지, 너구리, 오소리 같은 녀석들이 기껏해야 수십 마리쯤 치일 때 2,000마리가 치이는 수준. 심지어는 로드킬 당한 고라니 시체를 파먹던 천연기념물 독수리가 차에 치여 죽는 2차 사고까지 발생한다. 이렇다 보니 교통표지판의 야생동물주의 표지 모델이 고라니이고 고라니는 자동차 앞에 튀어나오는 게 본능이 아니냐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다. 아주 작은 동물은 아니라서 달리는 차와 충돌하면 고라니는 죽지만 차도 훼손될 가능성이 있어 소동물 로드킬에 비해 더 위험하기도 하다. 고라니 로드킬을 피하려면 경적을 울려서 깜짝 놀래켜 피하게 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소리는 이런 초식동물들이 인간보다 더 잘 들으며 다른 소리를 듣고 우선 피하는 버릇이 있어서 빨리 피하고 본다. 자동차 전조등은 너무 밝아서 고라니의 안구가 빛을 그대로 반사하므로 상향등을 까딱까딱 올려 경고해줘도 고라니가 아예 인식을 할 수 없으니 소용이 없다. 빛이 약해서 인지했다면 고라니 입장에선 압도적인 체구의 포식자와 눈을 마주쳤다고 생각해 버린다. 설령 고라니가 차를 인지한다 해도 고라니 같은 중형 초식동물은 상대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피하기 어렵다 싶으면 되려 기다리다 한번 제대로 들이받을 것을 선택한다. 상대가 나보다 명백히 빠른데 등을 돌리고 달아나는 것은 무방비하게 등을 내주는 삽질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육식동물들도 오늘 사냥하다 다치면 내일 굶어 죽기 때문에 완전히 노출된 환경에서 상대가 준비 자세를 취하면 생각보다 쉽게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차도처럼 탁 트인 곳에서 고라니보다 훨씬 큰 차량은 뭘 해도 고라니의 마음을 돌릴 수 없고 막판에 피하기 위해 방향을 트는 것조차 포식자가 자기 목줄기를 노리고 고개를 틀었다고 간주하므로 이쪽도 같은 방향으로 결국 달려들어 버린다. 야생동물 전반에 해당하는 내역이지만
고라니가 차에 치인 경우나 차에 치인 고라니를 발견한 경우 추가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직접 수습하려 하지 말고 해당 지자체에 연락해 처리 및 안내를 받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 고라니의 생사 여부나 신고한 도로 분류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나뉘며 지자체에 따라 대응부서가 판이하게 달라지기 때문 고라니는 중대형 동물인데다 진드기 등 기생충도 있어 개인이 치우기 쉽지 않다. 게다가 치울 때뿐만 아니라 방치될 경우 후속사고의 위험이 아주 높다. 문제는 이런 민원 신고를 받아도 담당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난감한데 해당 관리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 관공서가 치우러 나갈 경우 월권이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다 같은 공무원이겠지만 실제로는 단순 떠넘기기가 아닌 정말로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이라는 말도 사실이기는 하나 이런 문제가 있다면 정부 민원 콜센터 110으로 안내한다거나 처음 접수받은 공무원이 자신의 관할이 아니라면 최대한 빨리 해당 관할로 이첩하는 등 대응 매뉴얼 개정이 따라야 하는데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즉, 후속사고 위험이 큰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관할을 따지는 안타까운 현실이 개선되지 않고 애꿎은 민원인, 공무원이 현실에서 갈등하고 있는 실정이다. 충주시 유튜브가 이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젠 주차된 차에도 들이받는 방문 서비스까지 진행 중이다. 이에 빗대어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를 유발하는 무개념 교통약자들을 X란이라 부르기도 한다. 보행자를 보라니, 무개념 자전거 라이더들을 자라니, 무개념 오토바이 라이더들을 오라니, 무개념 전동 스쿠터 라이더들을 킹란이라고 부르는 것이 그 예. 그들의 실태에 대해서는 자전거 문서 참고. 대중매체에서 걸그룹 러블리즈의 멤버 정혜인의 별명이다. 같은 그룹의 유지혜가 지어주었다고 한다. 펍지, 워존을 비롯한 차량들이 있는 여러 게임들에서 사람을 치면 로드킬에 빗대어 고라니라고 말한다. 대한민국 공군에서는 고라니를 주제로 한 곡을 만들었다. 지나가던 개, 작가의 비주얼 노벨 방구석의 인어아가씨에 등장하는데 작중 주인공의 집 텃밭에서 출몰해서 주인공과 싸우다가 나타난 히로인의 초저주파를 맞고 도망간다. 울음소리는 고라라라라라랏. 아동만화 산에서 살아남기에서는 모모 일행이 만든 함정에 걸려 고기가 되거나 호랑이의 먹이가 된다. 영화 부산행 첫 부분에서 보균체 고라니가 로드킬 당하고 나서 변이하는 장면이 나온다. 영화 빛과 철에서는 마치 이 동물이 사건의 원인인 듯한 암시가 있다. 웹툰 마음의 소리에서는 메인 빌런 중 하나로 등장한다. 주로 최애봉과 악연이 있다. 음악 프로듀싱팀 골드피그의 멤버이자 퓨전 국악팀 문의 보컬인 조성신의 예명이다.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에서 여주인공과 샤우팅 대결을 한 씬이 화제에 오른 바 있다. 스트리머 원호구의 캐릭터이기도 하다. 중학교 당시 고라니로 불렸던 것과 잘 놀라는 자신의 성격과 잘 맞아 보였고 고라니를 자캐로 삼은 사람이 없어서 한 것이라고. 신비 아파트 고스트볼 제트, 어둠의 퇴마사의 등장 귀신인 미자귀는 인간의 상반신에 고라니의 하반신이 달린 반인 반수다. 도사 가온에서 선녀와 나무꾼을 패러디한 에피소드에서 고라니 요괴가 나온다. 플래닛사이드 2에는 로드킬 약장이 있다. 차량으로 적 보병을 일정 수 이상 치어 죽이면 얻을 수 있는데 한국 서버 당시 이 약장을 로드킬로 번역하지 않고 고라니인가로 초월 번역했었다. 히키와 바뚜렁 레코즈 소속 실력파 언더그라운드 래퍼 갯떨과 프로듀서 깔쥐가 포스트 고라니즘을 대표하여 로드킬 문제를 주제로 노래를 만든 적이 있다. 이 세계 아이돌 소속 스트리머 비찬의 팬덤명이 고라니이다. 안녕 자두야의 고라니 수사대 에피소드에서도 등장. 기타. 해외에서는 멸종위기종으로 구분되어 보호하고 있는 반면 한반도 그중에서 남한에서만 워낙 개체 밀도가 높고 유해동물로 지정될 정도로 문제가 많다 보니 고라니를 유럽이나 아프리카 등 해외로 수출,
방생하여 국내 개체수를 조절하자는 주장까지 나온다. 서식지가 한국, 중국 등으로 매우 좁다 보니 의외로 외국에서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심지어 저것도 거진 다 남한에 몰빵된 형국이라 이웃나라인 중국, 일본도 고라니를 모르는 사람이 많고 알더라도 귀여운 외모 정도만 아는 경우도 많다. 제주도, 울릉도 같은 먼 도서지방에는 서식하지 않는다. 다만 제주도에는 고라니의 역할을 노루가 대신하고 있다. 제주도 노루는 멸종 위기까지 몰렸다가 보호종으로 지정하면서 수가 급격히 늘었다. 고라니가 없는 서양 국가들과 일본에서는 많은 네티즌들이 저런 귀여운 동물을 왜 홍보하지 않는 거냐며 의아해하기도 한다. 일단 세계적으로는 멸종 위기종이고 겉모습은 사슴이나 노루 등과 비슷하지만 국내에서는 허구한 날 로드킬을 당하고 농작물을 훔쳐먹고 이상한 소리나 지르고 가까이 보면 흉측한 송곳니까지 자라난 등 괴악한 동물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깊게 박혀 있으므로 마스코트 동물이 되거나 국가적으로 홍보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영국에는 19세기 무렵 사냥용으로 방사한 중국 아종이 개체군을 이루고 있다. 선호하는 서식지가 한정되어 있어서 더 멀리 퍼져나가지는 못하고 있다. 중국 아종을 검색하면 대부분 영국에서 촬영된 것이다. 산속 격오지 부대에서 종종 조우하는 동물이다. 공군 교육사령부에서는 고라니가 새벽에 기지 연병장 잔디를 뛰놀기도 하고 공군 부사관 교육대대 점호장이나 연병장에서 고라니의 배설물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특히 일반 부대들과는 달리 기지 규모가 큰 비행단에서는 복무하면서 아무리 못해도 한 번쯤은 볼 수 있다. 산속 격오지가 아니더라도 군시설 부근에 종종 출몰하는데 진해 해군 기초군사교육단에서도 해가 진 후 정열에 이동하던 훈련병들이 고라니가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놀아댕기는 것을 자주 목격한 편이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울음소리가 매우 괴악하다. 이 때문에 갑질 사건으로 비판 대상이 된 한진그룹 3녀 조현민이 부하 직원, 심지어 다른 회사 직원을 상대로 소리 지르는 음성이 공개되자 이건 사람이 낼 수 있는 소리가 아니다. 고라니라 저런 소리를 낸다 라는 뜻에서 이 사람을 고라니라고 부르기도 한다. 한때 EBS 수능 특강 교재에서 엘크를 고라니라고 번역하는 사고를 터뜨린 적이 있었다. 엘크는 사슴과에 속하는 것만 빼고는 고라니와 전혀 무관한 동물이다. 이런 오역은 과거에도 전문 서적을 번역할 때 종종 생겼는데 미국이나 유럽에 사는 말코 손바닥 사슴이나 와피피 사슴을 고라니라고 번역한 경우가 왕왕 있었다. 또 현재까지도 구글 번역기와 파파고에서 고라니를 엘크로 번역한다. 덩치가 사람보다 작으며 근력도 사람보다 약한 편이기에 건장한 성인 남성이라면 맨손으로 제압이 가능하다. 하지만 우제류답게 뒷발차기의 위력만큼은 전륜하니 조심해야 한다. NC 다이노스 소속 야구선수 박건우와 대구FC 소속 골키퍼 최영은의 별명이다. 아린이 첫 드라마 출연작에서 고라니를 흉내낸 뒤 아린의 별명으로도 불리지만 이를 굉장히 싫어한다. 격해지는 반응은 덤. 가끔씩 강원특별자치도나 경상북도 같이 깊은 산에서 나무 위에 죽은 채로 있는 경우가 있는데 호랑이, 표범 등의 맹수 목격담 떡밥이 생기기도 한다. 가끔씩 에버랜드 아마존 익스프레스에서 출연하기도 한다.